인생은 순간이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기회란 흐름 속에 앉아있다 보면 언젠가 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는 그런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아니, 기회라기보다는 마치 순리처럼 내게 찾아온 일들이었다. 그러니 매일의 순간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을 핑곗거리로 삼지 않았다. 내일이 있으니 오늘은 어떻게 되는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일이 와 있는 삶을 살고자 했다. 그저 편하고자 한다면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의 나에게 한계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나이일 테다. 벌써 80이 넘었으니 주위에서는 어떻게 그 나이에 야구장에 가서 종일 서 있고 게다가 펑고까지 쳐줄 수 있느냐며 신기해한다. 100개든 1000개든 아무렇지 않게 펑고를 쳐주고 배팅 연습을 해준다. 선수들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면 그저 이 순간이 좋다. 무언가를 깨닫고 고쳐가며 나도 열심이고 선수도 열심인 그 순간을 영원히 가져가고 싶다. 나의 낙이다. 공을 몇 개를 던져도 안 힘들다. 힘이 든다거나 나이를 먹어서 이제는 못하겠다는 의식은 전혀 없다. 사실 그런 의식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순간 몸이 늙는다. 아까까지는 잘 되던 것이 힘들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힘들게 느껴진다. 한계란 그런 것이다. 선수들을 키우며 살다 보니 인간이란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한다. 인간의 잠재 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나는 살면서 몇 번이나 확인했다.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식이 커질수록 잠재 능력도 조금씩 깨어나 꽃을 피운다.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다. 나 역시 스스로의 한계를 계속 높여왔다. 누가 봐도 무리라고 해도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며 앞으로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한계는 저 멀리 내 뒤에 있었다. 결국 어떤 한계를 마주하든 돌파하는 것은 의식의 문제다. 어떡하지 하며 걱정하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아직도 나는 매일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한다. 산책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한다. 한계를 없애는 작업이다. 나이라는 한계 역시 의식만 있다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 생을 마칠 때 자기가 가진 잠재 능력의 20에서 30% 정도나 발휘하며 살까. 그러니 인간에겐 한계가 없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 70에서 80%의 능력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바로 스스로가 설정한 한계 속에서 사라진다. 세상살이를 하며 제일 약한 것이 남한테 나를 해명하고 방어하는 사람이다. 배고프다고 그냥 들어누워 있기만 하면 마냥 배고플 뿐이다. 영원히 환자다. 계속 아이디어를 찾아 헤매야 한다. 어느 문제에 너무 골몰하다 보면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고 밥도 먹히지 않는다. 물 마시는 것조차 잊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도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정말 그렇다고? 의심할 필요 없다. 내 야구 인생이 그걸 증명할 수 있다. 그런 후에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게 성공할까? 실패하면 어쩌나 망설이지 말고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겨라. 그런 사람들이 끝내는 이기게 되어 있다. 파울은 실패가 아니다. 나는 감독을 한 대부분의 팀에서 속된 말로 잘렸다. 그럼에도 어떤 팀을 특별히 원망하거나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지는 않다. 그것은 내가 미련이 남지 않을 만큼 전념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내가 야구장에서 알게 된 인생이다. 파울은 3번 치든 5번 치든 10번을 치든 타자에게는 계속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니 팬들은 계속 목청껏 응원하고 타자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다. 파울을 쳤다는 건 냉정하게 말하면 실패나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다음 기회는 계속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야구가 알려주는 인생이 아닌가 싶다. 누구든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곧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라고. 내 인생도 그렇다. 나는 파울을 무지하게 친 사람이다. 프로야구팀 감독직에서 잘린 것만 7번이니 그것만 보면 얼마나 실패한 인생인가. 그러나 나는 그럴 때마다 다음이 있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인내하며 기회를 기다렸다. 그걸 보면 인내란 마냥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음을 위한 준비, 그러니까 기회가 아닌가 싶다. 누구든 실패를 겪지만 포기하지만 않으면 기회는 온다. 설사 그 다음에 주어진 기회에서 또 실패하더라도 무언가를 배운다. 문제를 알고 고칠 수 있게 되며 프로세스를 얻는다.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다. 최악을 가정하고 최선을 준비한다. 나는 야구를 할 때면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곤 한다. 홈런 맞으면 어떡하지? 이번 투수가 점수를 못 지키면 다음에는 누구를 써야 하나? 이렇게 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어마어마하게 상상한다. 이것 자체만 보면 비관이다. 하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생각이 뻗어대면 나는 엄청난 낙천주의자가 된다. 홈런을 맞으면 바로 투수 교체를 해서 더 이상의 실점이 없게 하자. 실책으로 출루를 허용하면 그 다음엔 반드시 병사를 유도하자. 1군에서 부상자가 나올 수 있으니 2군을 부지런히 키워나 백업 자원을 만들어 놓자. 혼자 마음속으로 그 비관들을 역전시킬 최상의 방법을 준비해 놓는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위기가 오지 않는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위기 관리다.
나는 심지어 아무리 좋은 상황이 와도 기뻐하거나 낙관하지 않았다. 어떤 타자가 컨디션이 좋아 3할, 4할씩 친다고 해도 이제 곧 컨디션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얼마 안 가서 슬럼프를 겪을 수도 있다 하며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일에 비관적인 상상을 한다. 높이 오를수록 충격이 큰 법이니 더 단단하게 대비를 해두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놓으면 팀이 3연패, 5연패를 해도 그렇지 올게 왔구나 싶다. 기다렸던 친구를 만난 기분이니 무슨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않는다. 위기가 올 것쯤이야 이미 알았고 준비도 해놨으니 오히려 거기서 동력이 생긴다. 그래 가자. 육체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암이 3번이나 걸렸었다. 처음 암이 찾아온 것은 쌍방울 감독 시절이었다. 구단에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혼자 수술을 하러 갔다. 선수들에게 나 어디 좀 잠깐 다녀온다 라고만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내가 수술한 병원이 강남 삼성병원인데 그곳 복도에서는 잠실 야구장이 보인다. 수술한 다음 날부터 창 너머로 잠실구장을 바라보며 이만한 물통을 몸에 달고 복도를 마구 걸어댔다. 그 복도가 거의 100엔 가까이 되는데 거기를 왕복 25번을 걸었다. 그러기를 하루에 4~5번씩 했다. 피가 뚝뚝 떨어져도 그냥 걸었다. 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때 내게는 살고 싶다는 마음이 일절 없었다. 야구하고 싶어서 오로지 야구장에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피가 흐르고 고름이 터져도 이를 악물고 걸었다. 오죽하면 암에 걸렸단 말을 듣고 맨 먼저 든 생각이 이제 야구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었을까. 다른 건 아무것도 겁나지 않았다. 암이 2번째 찾아온 SK 감독 시절에도 똑같이 몰래 수술했다. 일요일 시합이 끝나고 곧장 병원으로 가서 월요일에 수술을 했다. 구단 관계자도 자식도 아내조차도 몰랐다. 보호자 한 명 없는 수술이었다. 그때 수술 중에 심정지가 오기도 했으니 식구들은 아무것도 모르다가 느닷없이 남편 아버지의 부고를 받을 뻔했다. 그걸 생각하면 미안하다 싶지만 그때는 경쟁 속에 있으니 병을 알릴 수는 없었다. 약점을 들키는 순간 거기서 뒤처지기 마련이다. 자기 약점은 절대 남에게 보이는 게 아니다. 그러니 프로에 있던 내내 병에 걸렸다거나 수술을 했다거나 하는 건 모두 함구했다. 경쟁에서 한 발짝 떨어진 지금이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때는 수술한 다음 날부터 다시 경기장에 나갔다. 기저귀를 찬 채 타이레놀을 6알인가 8알인가를 먹고 연습에 나가 펑고를 쳤다. 살아보니 정신에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육체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육체가 아픈지도 모른다. 아픈 것도 있고 펑고를 치다 보면 피가 터져 나중에는 기저귀로도 감당이 안 될 지경이었다. 얼마나 피가 많이 나왔는지 다 끝나고 숙소까지 어기저기적 걸어가는데 기저귀가 무거워서 걷기가 힘들 정도였다.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쓰러져 정신없이 잠들었다. 그 정도여도 야구를 하고 있을 때는 아픈 것조차 몰랐다. 할 일이 급하니까 아픈데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것이다. 아파서 무언가를 못하겠다는 건 마음속에서 아파서 안 되겠다는 식으로 이미 타협을 하고 있으니 육체에 지배당해 버린 게 아닌가 싶다. 아픔이 핑계가 된다는 것이다. 살아남아야 하는데 거기에 이런저런 핑계 붙일 수가 없다. 가혹하다, 괴롭다, 힘들다 이유가 많은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간암 수술을 했을 때는 시합하고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바로 픽 쓰러졌다. 트레이너에게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끙끙 앓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릿속에 오로지 이겨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관악산 등반이었다. 오로지 올라가겠다고만 생각하며 내 힘으로 이겨내야 하다는 일념으로 관악산에 올랐다. 이를 꽉 깨물고 다리를 질질 끌며 어떻게든 걸었다. 그러고서 사흘 만에 정상 컨디션을 되찾았다. 얼마 전에도 한 일주일 동안 삼성병원에 입원했었다. 그때 간호사가 하는 말이 삼성병원 특실 중 내가 11개를 써봤다고 했다. 11번이나 입원을 했다는 소리다. 그렇게나 입원을 자주 했나 싶었다. 예전에 한 의사가 해준 이야기가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 자꾸 70~80살만 먹으면 곧 죽을 줄 알고 집에 가만히 드러누워 있기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의사는 이제는 70살 먹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아니고 애가 벌써 죽었네 하는 시대가 옵니다 라고 말했다. 일리 있는 말이었다. 그때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100살 먹은 사람 눈에는 나도 아직 아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선입견에서 빠져나오면 생각이 바뀌고 몸도 바꿀 수 있다. 사람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생각해야 한다. 아프니까, 나이를 먹었으니까, 암에 걸렸으니까, 허리 수술을 했으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한 발 물러서면 그 순간 승부에서 지는 것이다. 세상살이라고 하는 건 항상 현실과의 싸움이다. 현실과 타협해버린다면 승리하기는 어렵다. 만족은 영원히 없다. 인간은 언제나 도전해야 한다. 트라이하고 트라이하는 속에 인간으로서 성장한다. 그 과정에서 의식, 인내,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전부 찾을 수 있다. 등산가들이 5000m 산에 올랐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멈추지 않듯이 100m 산에 올랐다면 그 다음은 500m 산으로 1000m 산으로 향하면 된다. 우승 한 번 했다고 으스대는 사람은 다음에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산을 생각하면 쉽다.
정상에 올라가면 그 다음은 내려가는 길뿐이다. 산 정상에 왔다며 만족하고 날뛰는 순간 곧바로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는가. 만족하는 순간 이미 낙오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족이란 곧 실패다.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어떤 분야든 거기서 편하다 생각하는 순간 끝난다. 이 정도면 잘했다고 생각하면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나는 경기할 때 표정 변화나 반응이 없는 편이다. 타자가 홈런을 치고 들어와도 마구 좋아하거나 들뜨지 않는다. 내게 홈런을 치는 순간은 앞으로의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이지 기쁜 순간이 아니어서 그렇다. 기쁨은 잠시일 뿐 그때부터 다음 생각에 빠진다. 이제 수비는 어떡하지? 나머지 투수는 누구를 쓸지? 점수는 어떻게 지키지? 홈런을 쳐서 점수를 내고 리드를 잡았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방어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승부다. 사실 인생의 모든 게 그렇다. 만족은 영원히 없다. 살아남는 것이 상식이다. 나는 쌍방울 감독 시절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다. 가장 많이 들은 것이 김성근의 야구는 야구도 아니다라는 말이었다. 그때까지 다들 하는 야구와 너무 다르니까 하는 말이었을 테다. 내가 봐도 그랬다. 선발 투수라도 안타 몇 개만 맞으면 곧바로 내리고 이닝을 쪼개가며 투수를 바꿔대니 다들 저 감독은 지금 뭘 하는 건가 싶었을 것이다. 심지어 한 경기에 투수 9명을 쓴 적도 있다. 그럴수록 사람들의 비난은 거세졌다. 투수를 혹사시킨다는 둥, 얄미운 야구를 한다는 둥 욕을 숱하게 먹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생각 끝에 내놓은 비상식적인 아이디어였다. 상식 속에 있는 사람은 남하고 아무리 경쟁해봐야 이길 수 없다. 이미 나와 있는 답을 갖고 하는 승부는 누구가 할 수 있다. 그런 건 백날에도 승부수가 되지 못한다. 인생의 모든 것이 그러한데 이미 만들어진 길을 그대로 걸어서는 안 된다. 아직 없는 길에 살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 잘 포장된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돌무더기와 잡초가 무성한 길이라도 나만의 길을 걸어야 한다. 비상식적인 승부수를 띄우면 처음에는 비난도 함께 따라온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유별나게 튀는 걸 좋아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태까지 없던 일을 하면 비난받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괴상한 방법을 써서 좋은 결과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질투심이나 반발심도 있을 것이다. 만약 세상이 시끄럽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고 나의 야구를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식은 없어졌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벽에 부딪힌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부딪혀보면 거기에 수가 있기 마련이다. 부딪히지 않으면 남는 것은 것뿐이다. 비상식적이라도 어떻게든 싸워야 한다. 이 문이 안 될 때는 다른 문을 찾아 저 문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도무지 나갈 길이 없어 보인다면 별 수 없다. 유리창을 깨고라도 나가야지. 남들과 똑같은 아이디어와 프로세스뿐이라면 세상은 나를 써줄 이유가 없다. 자기 존재 가치라는 게 있어야 일을 시켜주는 법이다. 물론 이제까지 가보지 않은 길에는 리스크가 많다. 위험하기 짝이 없고 극단적으로는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도전할 수 있는 발상, 도전하는 행동, 도전을 계속하는 힘, 도전하는 열정 4가지만 있다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 길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무엇에서든 비상식적인 승부수를 던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살아남는다면 그 비상식이 곧 상식이 된다. 나는 여태껏 그런 방식으로 살았다. 힘이 드는 자리를 넘어가면 반드시 그 앞에 어떤 결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의 서랍에는 무수한 아이디어가 있다. 매일 아침 서울숲을 걸으며 동이 트고 햇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선다. 아침 산책은 지도자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은 나의 루틴이다. 비가 오든 땡볕이 쬐든 늦게까지 회식한 다음 날이든 똑같다. 일본에 가 있을 때는 코치들이 술을 새벽 서너 시까지 마신 다음 날에도 똑같이 아침 산책을 하는 나를 보면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왜 안 힘들겠는가? 그래도 나는 매일 아침 반드시 걷는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의 비상식이다. 술을 많이 마시면 쉬고 싶은 게 상식이니 말이다. 술을 마셔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움직임으로써 살겠다는 의식이 생긴다. 그렇게 다르게 살아야 강해질 수 있다. 축축한 흙을 밟으며 야구를 생각한다. 60여 년간 야구와 동고동락을 했어도 매일 새로운 고민과 마주한다. 그래도 걷다 보면 반드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 산책 속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몸도 좋아진다. 일석이조 아닌가? 드러누워 있으면 아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대로인 인생이다. 산책을 해야 아이디어가 나오니 힘이 들어도 숙취가 남아있어도 걷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이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매일 걸었던 이유다. 아무리 힘들도 피곤해도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길을 나선다. 오늘은 어제 가르친 고등학생 투수를 생각하며 걷는다. 공이 뚝 떨어져야 하는데 자꾸만 각이 밋밋하게 나온다. 왜 그럴까? 더 숙여야 하나? 무릎을 더 낮추라고 하면 어떨까 싶지만 한편으로는 무릎에 무리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해야 그 선수를 잘 만들 수 있을지, 고칠 수 있을지.
어제 투구하던 모습을 머리에 그리며 서울숲을 돌고 또 돈다.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다. 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나 싶은 문제도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온다. 어려워질수록 생각은 깊어지고 해결 능력이라는 게 육성되어 간다.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둘씩 생겨난다. 끈덕지게 매달리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 한계를 넘어가 있었다. 지도자 인생 50년이 넘는 나의 서랍에는 무수한 아이디어가 있다.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다 보면 서랍은 더 채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 서랍은 언제까지나 가득 차지 않는다. 아이디어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서랍은 더 깊어져만 가니 꽉 채우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에도 걸을 것이다. 야구를 하는 한은 계속. 왜라는 캐스천 마크의 힘. 세상 일은 모두 왜? 라는 캐스천 마크를 갖고 그 속으로 들어가 깊이 관찰해야 답이 나오는 법이다. 내가 선수들에게 꼭 하는 말이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연습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폰볼을 받고 타격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나아지지는 않는다. 스스로 관심을 갖고 아껴는 안 되던 게 지금은 왜 안 되지? 자세를 낮췄더니 좀 더 타이밍이 맞는 것 같다. 그럼 무릎을 더 굽혀볼까? 무릎을 굽히기보다는 엉덩이를 빼는 게 더 편하구나 하며 탐구하고 몰두해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 관심 속에 있지 않으면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 해결되지 않는다. 관심을 갖다 보면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지점이 뭐든 있을 것이다. 그 지점을 찾아 느낌표로 바꾸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야구도 세상 일도 다 그렇다. 나라는 물병 안에서 살아라. 소프트뱅크에 있을 때 요새 젊은이들은 다루기가 어렵고 조직에 맞추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왔다. 그때 나는 감독에게 단호하게 말했었다. 아이디어가 나오면 주위를 보지 말고 그냥 움직이세요. 불평을 하든 불만이 많든 일단 감독이 생각한 아이디어대로 하세요. 세상에 맞추지 마시고요. 분명 처음에는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래도 이겨내야 합니다. 욕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르면 조직을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조직, 어떤 순간에 있어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해야 한다. 다 지나고 나서야 그때 내 생각대로 밀어붙일 걸 하며 아쉬워할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내가 55년간 리더로 살며 몸으로 느낀 것이다. 살기 위해 일하느냐, 일하기 위해 사느냐를 묻는다면 나는 단연코 일하기 위해 살았다. 정확히 말하면 야구를 하기 위해 살았다. 살기 위해 일하다 보면 비굴해지는 순간이 많다. 내 목숨을 부지하려면 바깥에서 들여오는 이야기와 타협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하기 위해 살면 바깥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일에만 필사적으로 살 수 있다. 자기 뜻을 확고하게 관철하며 일할 수 있다. 나는 평생 일하기 위해 살았기에 남에게 아부를 한다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준 적이 없었다. 그러니 주위에 사람이 점점 없어지기도 했다. 이제까지 세상과 무수히 싸웠고 비난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비난을 받았겠다 싶다. 제대로 해낼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테니까. 물이 물병 바깥으로 나오면 물은 그대로 흩어져 버린다. 누구든 자기라는 물병 안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으면 된다. 비상식이 되는 뭐가 되든 그 물병 속에서 물을 살려놓는 게 내 역할이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엔 세상이 원하는 대로 타협하고 맞추는 사람은 없다. 자기 색깔이라고 하는 건 각자 누구에게나 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 타협이란 없어야 한다. 자꾸 자기 뜻을 꺾다 보면 나중에 떠날 때가 되어서는 남는 게 한스러움밖에 없을 것이다.